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메 신박 오늘 9월 10일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오늘이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목요일 9.11 옵션 만기인데 잠깐만요. 9, 369, 10이니까 내일이 선물 옵션 동시만기군요. 369, 12.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 한국은 두 번째 목요일입니다. 자, 시장이 굉장히 강한데 댓글 먼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조회수가 14,000이 나왔네요. 그저께 조회수를 보면서 거래량이 줄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다시 조회수가 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제가 오후에 좀 지방 출장이 있어가지고요. 정말 오늘은 점심도 안 먹고 이것저것 하고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정말 빨리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농담 아닙니다. 진짜 오늘은 빨리 끝내고 가야 됩니다. 전무님 오늘 계약하러 간 체슬리 입구에서 전무님의 건강과 체슬리가 신뢰와 능력, 실력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마음 깊이 간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곧버스 마이너스 50% 패닉 상태. 곧버스가 마이너스 50%면 밑에서 곧버스를 잡으셨다 그죠? 유기견 가족들 평생 먹거리 자산을 탕진한 나의 미련함을 자책하고 죽고 싶었는데 누구와도 의논할 수 없었는데 다행히 주식 전문가이고 신뢰할 수 있는 박전무님의 체슬리에서 상담과 계약을 통해서 제가 반토막 낸 원금을 회복할 희망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50%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으면 저희가 연시 5%를 목표로 하면 3억이 5년 뒤면 딱 6억이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저희가 수익을 좀 잘 내다 보니까 어떨 때는 5년이 아니라 2년 반, 3년만 해도 이 투자의 원금이 2배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연시 5%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낸다는 게 참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매년 15%를 내는 게 아니라 올해처럼 잘 벌 때 확 벌고 또 작년처럼 많은 분들이 시장이 작년에 마이너스 코스피가 마이너스 9.6 코스닥이 마이너스 21% 나는 장에서는 덜 터지고 조금만 벌어도 잘한 거거든요. 어려운 장에서 잘 지키고 올해 같은 장에서 또 잘 벌고 그러면 이 마이너스 50%가 빠르면 3년 만에도 회복은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체슬리 정형외과가 되었다라는 얘기를 작년부터 계속 해드렸는데 작년 초나 재작년에 오신 분들은 웬만한 분들은 다 회복이 다 됐죠. 근데 지금 하여튼 마이너스 50%는 마음을 5년 생각하셔야 돼요. 5년 생각하시고 느긋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평생 유기견 가족들 평생 먹거리 자산을 탕진한 나의 미련함을 자책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 살다 보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김우중 회장님의 아들 그 댓글에도 누가 써주셨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선제미술관이었다 그죠? 선제미술관. 모든 사람들이 다 아픔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아픔은 모르고 그 외형적인 것만 봐서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자책하고 나를 비관하고 그러는 경우는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고 이렇게 내 자산의 50%나 탕진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회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안 그랬으면 혼자 계속 하셨겠죠, 그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이 되고 단기적으로는 이러셨지만 제가 저희 오시는 분들 다 만나 뵙는 이유가 어차피 평생 보실 분들이니까 한 3년에 보시면 딴 데다가 맡길 필요 없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평생 저희와 함께 하실 분들이라고 생각해서 함께 첫 인사를 직접 대면해서 드리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평생 뵐 분이라서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제가 일일이 다 인사를 드린다고. 그러니까 마음을 이제는 좀 여유 있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격려의 메시지가 많은데 눈으로만 제가 보고 엄지척 다 눌러드렸습니다. 자, 영상을 틀었더니 굳은 표정의 전무님께서 결기 넘치는 모습으로 주가는 거래량의 그림자다 그러시면서 담백하게 해서 일찍 끝내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시기에 영상을 중단하고 영상 시간을 확인해 보니 1시간 11분. 네, 저도 보고 너무 민망했습니다. 네, 오늘은 끝까지 제가 담백하게 진행을 해서 1시간 안에 끝낼 겁니다. 북콘스트 다녀오신 최밀턴 분들 여운이 오래 남으셨나 봐요. 아마 긍정의 에너지 많이 받고 오셨을 거라 확신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바람을 느껴요. 9월에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하셨는데 예약했습니다. 네, 건강검진 다음 주 토요일인가 예약했습니다. 축구하고 바로 가려고요. 토요일 오전에. 축구 끝나고 가면 아마 땀 쫙 빼고 그리고 속을 싹 비운 상황에서 건강검진 받으면 아주 좋은 상태로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오늘 인트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오늘 전무님 제 이야기 하시는 듯 아들 딸의 사남매의 억울한 둘째. 그러네요. 걔도 아들 딸이면 딸 아들의 둘째보다는 나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아들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딸 얼마 줘요? 아들 딸. 저도 아들 딸인데 셋째가 태어났는데 딸이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넷째도 딸 이랬을 때 요 아들 딸의 둘째셨단 말이죠.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야 부모님의 고마움을 알았고 지금의 거친 사업장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지지 않고 정면 돌파하는 기질 공주처럼 키워주지 않으신 부모님 덕분이라고 씩씩하게 살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신 감사함이 있습니다. 남편은 아들 셋 중에 둘째 모습이라 이 부분 또한 시부모님께 감사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젊을 때는 억울해 죽을 뻔요. 네, 남편분은 또 삼형제 둘째 저랑 똑같은 삼형제 둘째네요. 이 둘째들이 어렸을 때 아무튼 그 첫째 막내는 잘 모르십니다. 그죠? 이 둘째만의 이 또 어릴 때 예민하잖아요. 이 예민할 때 이 느껴지는 그 약간 서운함. 그게 잘못되면 엄청 빗나가게 되거든요. 그 빗나갈 수 있는데 그 내적 성찰을 통해서 이 사춘기 때의 이 반항심 거기에 내가 우리
삼형제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 내가 약간 소외되네 이런 걸 느꼈을 때 반항심 이런 게 확 생길 수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잘 극복하다 보면 상당히 이 둘째 분들이 이 사회생활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보면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김원중 회장님이 아들을 잃은 후 삼청동에 선제미술관, 그러네요. 선제미술관을 세웠습니다. 참척의 아픔을 승화시키기 위해 아들 이름을 딴 미술관을 지어 많은 이들에게 예술의 정수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 이름이 아도니스였더라고요. 저녁에 생각나더라고요. 모닝브리프 보다 보면 제가 젊어진다면 채슬리에서 일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합니다. 몸의 소통 이름을 잘 짓는 박전무님. 주식시장 좋은 게 전문의 코 상태가 좋으신지요? 하긴 요즘은 코 상태도 좋고 그리고 부상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난 4월 8일에 그 말도 안 되는 급락 때문에 아까 위에서 고버섯 잡으신 분, 제 축구 후배도 2,600에 고버섯 사서 물려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9월에 조정이 8월에도 한 1.8% 빠졌잖아요. 그죠? 뭐 증권주는 한 30% 빠졌다가 뭐 3일 만에 뭐 7, 80% 지금 다 회복하고 있는데 증권주는 조정이 있을 겁니다라는 걸 반영을 하면서 미리 빠졌었는데 증권주 마음이 제 마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있을 거다 하고 다 대비를 했는데 증권주를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시장이 강하니까 한 3일 만에 그리고 내일인가 저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50억 이 부분에 대주주 과세 요건에 대한 발표를 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50으로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어제부터 돌면서 좀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외국인들이 지난 8월에 매도 전환이 된 게 그 CLS 리포트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이크 텍스 컷이 아니라 텍스 또 텍스는 뭐라고 적어놨죠? 레이즈 텍스가 아니라 뭐였는데 보통 우리가 페드가 금리를 올릴 때는 텍스 레이트 하이크라고 하죠. 하이크. 금리를 올리는 거 레이트 하이크. 떨어지는 거는 레이트 컷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뭐야 텍스를 내리는 게 아니라 텍스를 다시 올리는 거였어 이러면서 우리나라 투자에 대한 의견을 허겁지겁 중립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니까 외국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차 분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이 옵션을 이번에 또 이렇게 우상향 불 스프레드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쭉 올라가면 먹는 포지션으로 바꿔놨죠. 콜옵션 매수 같은 거. 자, 그런 부분들이 이 정책 모멘텀이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또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 모멘텀, 그 다음에 2,600 언저리에서 고프스라든지 현금. 고프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막 3,300 되면 어제 댓글, 오늘 아침 댓글에도 있지만 괴롭다고, 그죠? 그거 못 견딥니다. 이 시장하고 반대 방향을 가기 때문에 시장하고 반대로 갈 때 떨어질 때 그 고버스를 인버스를 갖고 남들이 다들 뭐야 시장이 이래 빠지냐 했을 때 나만 벌면 엄청 짜릿하거든요. 그 짜릿함 때문에 고버스나 인버스를 잡게 되시는데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조심해야 된다 하면서도
현금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절대 인버스나 굿버스는 사지 마시라는 얘기를 뭐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번에 좋은 경험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굿버스나 인버스 사신 분들은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아침에 신부장이 그 댓글에 남겨주셨죠. 세익스피어 지표에서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전부 다 3일 전에 다 매수 신호가 빵 떴잖아요. 월요일 날. 그거 보고 그러면 현금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내가 증권주 공부가 잘 돼 있고 정책 모멘텀 거기다가 세익스피어 지표에서 매수. 네, 그러면 현금을 들고 있으면 또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굿버스를 들고 있으면 굿버스를 손절하고 이쪽으로 갈아타야 되는데 굿버스에서 이미 틀렸잖아요. 그러면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죠? 내가 터지고 있는데 이걸 자르고 이쪽으로 갔다가 내가 또 엇박자 타는 거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굿버스나 인버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그냥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선물 옵션 매매를 한 달에 2, 3조씩 했다 했잖아요. 그 할 때 좀 많이 늙었을 거예요. 그때 20년 전에 우리 오대리 나이 때 제가 그걸 엄청 했었는데 제 자신에 대한 욕을 엄청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실력이 는 거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가 수없이 넘어지고 빙판에서 울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김연아 선수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험 하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주식은 저랑 같이 99세까지 하셔야 되잖아요. 워런 버핏도 52세부터 번 돈이 전체 자산의 99.7%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또 내가 소중한 경험을 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득은 없어도 항상 이 시간 기다리면서 조금씩 공부하고 있어요. 천천히라고 하셨고 매일매일 듣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작년 전무님의 비디오를 다시 정독 중입니다. 그래요? 통찰력과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좋게 좋은 것만 봐주셔서 그래. 특히 그 중에서 채슬리는 1년 안에 수익을 내야만 한다. 아니면 고객이 다 떠난다. 그러나 우리 같은 개인은 주가가 떨어져서 수익이 안 난다면 어쩔 때는 8년 더 들고 가면 다시 사이클이 오기도 한다.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던 거. 그 8년이 고통스럽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네, 작년 하반기에 2차 전지가 폭락할 때 참 많은 분들이 한 200만 명 되시는 분들이 거기에 물려 계시기 때문에 저희 아버지 케이스 말씀드리면서 옛날에 95년도 호남석유가 시세를 분출하고 나서 빠져요. 그러고 나서 거의 8년 쉬다가 IMF 꼈고 그러고 나서 2001년부터 쭉 올라오다가 나중에 불을 뿜죠. 그래서 내가 8년 버티겠다 이런 마음만 있으면 또 버텨도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이제 포모로 사신 거기 때문에 이쪽 샀다가 아닌가 하면서 또 저쪽인가 저쪽이 요즘 수익 많이 난다던데 제일 걱정이 요즘 이제 막 또 코인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1년 안에 수익을 반드시 내야만 하는 채슬리 팀에게 큰 박수와 감탄을 보냅니다. 얼마나 일을 잘하면 1년간의 흐름을 잘 예측할 수가 있을까요? 네, 예측은 항상 하지만 틀리면 틀리는 대로 그죠? 그거 다 맞추면 제가 연 300% 수익 내겠지만 맞추는 거 반, 틀리는 거 반 아니겠습니까? 그죠? 맨날 틀리는 게 한 7번, 8번이면 제 방송은 아마 안 보시겠죠. 근데 맞추는 게 그래도 절반이라도 되니까 또 맞출 때는 기가 막히게 맞추잖아요. 그죠? 외계인 소리 들으면서. 네, 그래서 한 번씩 조회수가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저 연합 가서 했던 게 57만 지금 보셨더라고요. 9월 조정. 네,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업계에 있는
선후배들은 그런 얘기하죠. 야, 그러다가 틀리면 어떡하려고. 틀리더라도 저는 저희 직원들한테도 하는 얘기지만 반드시 명확하게 얘기를 해라. 그리고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틀렸을 때 틀린 그 내용을 보신 분들도 박전무가 이번에 그 논리에서 그 근거가 된 그 부분이 틀렸네. 그 부분을 잘못 봤네. 그리고 또 기가 막히게 만들 때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됐구나.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틀리더라도 명확하게. 하지만 틀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대응 전략은 정확하게 갖고 있다는 거죠. 지난 4월 8일과 같은 그 하락 못 맞췄잖아요. 올해 시장을 되게 불리시하게 그렇게 전망하면서 4월 8일 날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시장 확 빠졌을 때 2200대까지 2280인가까지 빠졌을 때 얼마나 또 저도 미안하고 자책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만 자, 그 상황이 됐을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알기 때문에 틀렸지만 수익이 올해 큰 수익 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동 고용 지표는 계속 안 좋죠. 고용 지표는 계속 안 좋아지는데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 때문에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페드의 금리 인하가 100% 이제 확률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10년물 국채금리가 4.05까지 빠지다가 또 더 안 빠져요. 그러면 실질금리 기준으로 보면 주가가 더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어떻게 보면 제한적입니다. 얼마 뭐 작년에 뭐 3.8도 갔었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이제 고용이 악화되고 기업 실적이 그나마 탄탄하게. 기업도 보면 요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주가가 막 엇갈리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지금이 시장만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장은 아니에요. 아무나 돈을 버는 장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오라클 시간에서 뭐 급등 이런 거 나오고, 근데 반면에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하고 또 빠지기도 하고, 팔란티어 얼마 전에 190에서 갑자기 141까지도 확 밀리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주식이 빠지는 거는 관심 없는데, 내가 안 가지고 있는 주식이 급등했다 하면 저거 나도 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마음이 또 포모 현상이 생기고 조급해지고 또 나만 돈 못 버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좀 더 비싸지고 있잖아요. 펀더멘탈은 밑으로 가는데 주가는 찔끔찔끔씩 더 비싸지고 있는데, 제가 왜 9월달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냐면, 이 장에 이 트레이딩으로 비싼 영역에서는 트레이딩을 잘하는 사람은 돈을 버는데 트레이딩을 잘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손실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2023년 2차전지 4월달부터 그때 7월까지 불을 뿜을 때도 제가 강조했던 얘기가, 트레이딩을 잘하는 분들은 꺾였다 하면 도망 나올 수가 있는데, 비싼 영역에서 내가 트레이딩의 고수가 아닌데 들어가잖아요. 다들 뭐 어제 오신 분들도 그렇고 다 똑같은 얘기해요. 처음에는 벌었어요. 2차전지 처음에는 벌었는데 제가 팔지를 못해서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처음 들어갔을 때 아주 비싼 영역에서 좀 더 비싸질 때 들어가서 수익을 낸 거잖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벌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 200만 명이 되는 분들이 이거 2차 전지 사야 되는 건가 하면서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시총이 2천억이 안 했던 회사거든요. 수급으로 시총이 막 만들어지는 펀더멘탈로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사면서
만들어진 시세인데 초반에는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트레이딩에 내가 고수가 아니면 결국은 손실이 납니다. 이번 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번 장도 내가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으시면 들어가서 얼마든지 이 강세장을 즐기셔도 되는데, 트레이딩 아니면 내가 정말 앞으로 10배 갈 주식 아니면 5배 갈 주식, 이 주식은 확실하다, 그런 주식을 들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결국은 손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의견은 똑같습니다. 거기 자신이 없으면 지금은 하시면 안 되시고요. 지난 4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뭐 앞으로 V자 반등으로 아무 주식이나 사도 거의 돈 버는 장이 시작됐으니까 이 대바겐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그죠? 왜냐면 내재 가치 대비해서 한 30% 빠져 있는데 뭐가 무섭겠습니까? 우리 박사라 님도 제가 딸 아들 정말 그렇군요. 둘째도 딸이라서 더 많이 사랑해 줘야지 하고 키워서 그런지 두루두루 잘 챙기는 그런 딸입니다. 우리 박사라 님이 자녀가 딸 아들이군요. 제가 대학교 때 제 친구의 친구였는데 딸 아들의 둘째였는데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의 퀀트 분석에 의하면 딸 아들의 그때 대학생 시절이면 약간 삐딱해야 되는데 성격이 너무 밝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형제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딸 아들인데 그럴 때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야, 이래서 이렇게 성격이 좋구나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심리학과 교수였다는 거예요. 심리학과 교수고 항상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우리 둘째 딸이 제일 좋아. 네,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그 정도로 그 심리학과 교수님 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거죠. 이 딸 아들의 둘째 딸이 서러운 마음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걸. 혹시 딸 아들의 이 자녀를 두신 분들은 특히나 둘째들 많이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그런 식의 애정 표현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애정 표현. 전문인 건강 염려하는 분들이 많군요. 주말 내내 운동으로 듬뿍 흘리는 땀의 소중함을 알기에 저는 그다지 염려는 안 되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는 하지 마시길요 했습니다. 제가 혹시 부상당하면 시장이 이렇게 급락하는 경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요즘 축구할 때 제가 되게 몸살입니다. 웬만하면 몸을 많이 살입니다. 방송 시간 이평선을 깨려면 이 실패한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하시면 어떨까요? 신문 기사를 먼저 읽고 댓글을 뒤에 읽으면 시간 맞출 수 있을 겁니다. 하긴 그렇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가 신문 기사를 먼저 읽으면 너무 빨리 주무실 것 같은 거예요. 앞에 웜의 소통을 좀 들으시다가 뒤에 가서 신문 기사에서 이래 편안하게 주무셔야 이 댓글 읽으면서 한 번씩 나오는 약간 이 금쪽 같은 얘기가 한 번씩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걸 놓칠 가능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댓글 웜의 소통을 일단 먼저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너무 진지하게 거래량 조회수가 줄었다 하는 순간 좀 빵 터졌습니다. 웜의 소통은 영원히라고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가져다 준 시계루 할아버지 책을 보고 있습니다. 참 담백한 느낌입니다. 전무님의 감수글을 보면서도 참 담백하지만 그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어 좋았습니다.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 반복과 노력, 너무나 와닿는 구절이었습니다. 단순한 거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가 되면
지치기 마련이죠. 하루는 둘째가 저에게 와서 엄마 몸이 안 좋아 보여. 오늘은 좀 쉬어요. 제가 몸이 좀 안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도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읽고 쓰고 기사 보고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들 지도하다가 학부형이 선생님 저희 애가 재능이 있나요? 물으시면 악기 재능이 있고 없고도 말씀드리지만 제가 항상 빼먹지 않고 말씀드리는 게 노력하는 재능이었습니다. 아, 그렇네요. 이거 어디 유도 선수가 이 얘기 하셨어요. 우리나라 금메달 유도 선수가 자기가 유도를 안 했더라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자기가 유도에 재능이 있는지는 솔직히 모르겠다 하면서, 하지만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 그 노력하는 재능은 있습니다 라고 딱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전무님이 말씀 주신 일관된 성실함이 없다면 저는 프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손여름, 클라라 주미강, 김선욱, 김봄소리, 한국을 대표하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웬만큼 연습하지만 재능이 엄청나 그 자리에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남들이 10시간에 이뤄낼 것을 한두 시간 만에 해내고 그렇게 10시간을 연습하니 따라갈 수 없는 1%의 연주자가 됐다 생각합니다. 예체능의 기본은 꾸준한 반복 연습인데 거기에 단련돼서 지치지 않나 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이 손여름 씨의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1번 잠시 좀 들으면서 그러고 들어갔었는데 시게루 할아버지의 루틴이 단조롭지만 그의 삶 안에 그 시간들 다 녹아 있습니다. 녹아 있다 생각하니 감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좋은 걸 적어주셨네요. 126 법칙에 따라 아직 제 열심의 6은 태우지 않았습니다만 진정한 예술은 단지 순간의 영감으로 탄생하지 않는다. 예술은 수많은 시행착오, 고독한 사유, 반복되는 수련 속에서 서서히 드러나는 예술과 내면의 정수이며 시간과 존재의 깊이를 품은 결정체다. 오늘 전시회에 갔다가 작품 옆에 쉬어있는 글귀가 마음에 들어서 나눠봅니다. 채밀턴 가족 개개인들도 각자의 투자의 예술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도전과 수련의 과정 속에서 각자의 투자의 결정체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참 오늘 좋은 댓글이 많네요. 각자의 투자의 예술을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그림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약간의 자기만의 풍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성진 씨가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랑 또 임윤찬 씨가 연주하는 라흐마니노프랑 악보는 똑같은데 그죠? 달라요. 들어보면 다르잖아요. 손여름 씨가 또 연주하는 거 달라요. 그림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우리 포트폴리오 1등 매니저 따라하기도 이번에 지난번 1기랑 똑같은 1, 2등을 그냥 그대로 쭉 할까 하다가 최근에 또 잘하고 있는 3, 4등이 1, 2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도 한번 겪어보시라고 올려놨는데 어떤 댓글에 나는 예전에 1기 때 1, 2등을 따라하고 있었는데 그 못 봐서 아쉽다라는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포트폴리오 매니저 거기에다가 지난 1기의 1, 2등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도 같이 올려드리라 그럴 생각입니다. 아무튼 나만의 투자 스타일을 만드셔야 돼요. 시게루 할아버지의 스타일을 보면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댓글도 어제 있으시긴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 스타일은 나한테는 안 맞는 것 같다. 그거는 있을 수 있지만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겁니다. 나만의 스타일이. 제 주변의 그 슈퍼개미 중에도 독특한 슈퍼개미가 있어요. 참 희한하게 저런 식으로도 돈 버네. 그런 스타일이 있어요. 보면 절대 이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데 저렇게도 돈 버구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잡주들 쫙 깔아놓고 근데 성공의 법칙은 지키고 있었죠. 조금 먹고 파는 매매는 안 한다고.
항상 크게 먹고 그 잡주들 쭉 깔아놨기 때문에 상패도 벌써 상패당한 게 한 10년 동안에 한 5개는 되는 것 같아요. 걔가 매매하는 것 중에. 근데 한번 보세요. 1억으로 100만 원씩 쭉 깔아놨는데 그 100만 원에 5개가 상패당했다고 치자고요. 그 500만 원 날라간 거죠. 5% 날라간 거죠. 근데 나머지 종목들을 다 100%씩 수익 내고 걔는 항상 100% 넘으면 그때부터 팔거든요. 그런 매매를 하다 보니까 나머지 9,500만 원이 더블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칙을 아셔야 돼요. 이 법칙을 모르고 짧게 먹고 계좌 보면 크게 터진 거 한두 개씩 들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각자의 나한테 맞는 성공 투자의 스타일을 각자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우리 10만 금융무사가 탄생을 하게 되면 저는 다 각자의 그런 스타일을 갖춘 그런 다른 10만 명의 고수가 나온다고 보거든요. 똑같은 해결화된 그런 고수가 아니라 자기 성격과 적성에 맞는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36분이기 때문에 뒤에 또 좋은 댓글 많지만 과감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하고 자꾸만 이 밑에를 쳐다보다가 또 몇 개 더 읽고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과감하게 넘어갔습니다. 좋은 댓글 소개를 못 해드렸어도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좀 더워서 위에 옷도리를 벗었습니다. 자, 반복되는 거품론. 어쨌든 AI 열차는 달린다. 오늘 이 AI 거품론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매경 이코노미에서 이 스페셜 리포트가 한 번씩 보면 되게 좋아요. AI 대장주 엔비디아가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2분기 호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시간에 거래에서 3% 넘게 하락하며 월가를 감싸는 AI 거품론을 동시에 보여줬다. 최근 팔란티어 주가 급락은 AI 거품론의 상징으로 꼽힌다. AI 광풍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며 불과 몇 달 전까지 시가총액 상위 20위권에 들었던 팔란티어는 고점 대비 20% 가까이 떨어졌다. 국방부 등 굵직한 정부 계약을 등에 업고 지난 2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상승분은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대부분 반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팔란티어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거론을 한다. 팔란티어 주가 수익 비율은 600배, 주가 매출 비율은 120배다. 과거 닷컴 버블 시기보다도 훨씬 높아서 앞으로 5년간 매출이 연평균 40% 이상 늘어나지 않으면 현재 주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공매도 투자자로 잘 알려진 앤드루 레프트는 자신이 설립한 시트론 보고서를 통해서 팔란티어는 펀더멘탈과 괴리됐고 최근 5천억 달러 가치를 인정받은 오픈 AI 주가 매출 비율, 이 PSR이죠. 이 오픈 AI의 PSR 17배를 적용할 경우 주가는 40달러 수준이 적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자의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진정한 AI 선도 기업과 비교했을 때 팔란티어 주가는 이미 펀더멘탈을 넘어선 성과를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앤드루 레프트는 물론 샘 엘트만 오픈 AI CEO 역시 AI 거품론을 부추겼는데 그는 투자자들이 AI에 대해서 지나치게 흥분하고 있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대답할 것이라면서 20여 년 전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고 했고요. AI가 오랜 시간 등장한 것 중 가장 중요한 기술이라는 전제를 깔았지만 그의 말은 AI 기업 주가를 끌어내리기에는 충분했는데 샘 알트만은 아직 작은 AI 스타트업조차 매우 높은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며 투자받고 있는 현재 상황이 말도 안 되고 비이성적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이어 누군가는 엄청난 액수의 돈을 잃게 될 것이며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AI 투자에 적극적이었던 메타가 초지능 AI 팀을 해체하고 핵심 부서 인력을 감축한다는 소식 역시 AI 거품론에 힘을 보탰는데, 메타는 AI 초지능 팀을 만들기 위해서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고요. 그러나 최근 내부 AI 조직을 해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요? 이후 관련 조직은 연구, 훈련, 제품, 인프라라는 4개의 새로운 팀으로 재편을 했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일부 AI 담당 임원들이 회사를 떠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우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최고 AI 인재를 끌어들이려 했던 저커버그 메타 CEO가 AI 부서 인력을 줄이는 결정을 했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다. 이 기사를 며칠 전에 보긴 했었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2020년, 21년에 메타가 사람을 엄청 뽑고 아마존 이런 데서 이쪽 컴퓨터 사이언스나 이 컴공 이런 거 졸업해서 경력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막 30만 불 주고 연봉 30만 불 주고 데리고 오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난무하다가 22년도에 주가 빠지면서부터 메타가 사람을 제일 먼저 빠르게 줄이기 시작했었죠. 그런 거 보고 보면 저커버그가 주식 잘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벌써 AI 부서 인력을 지금 줄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뿐 아니다. MIT의 최근 발간한 보고서 State of AI in Business 2025. 여기에서도 AI에 부정적이다. MIT는 AI 기업 임원 150명과 직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300개의 AI 프로젝트를 분석을 했는데, 그 결과 AI 프로젝트 95%는 측정할 수 있는 재정적 비용 절감 효과나 기업 수익 증가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업들이 생성형 AI에 300억에서 40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해당 보고서 시사점은 적지 않다. 여기 표가 나온다, 그죠? 표가 잘 좀 보이게 이렇게 보면요. S&P 500 이 PR을 웃도는 M7 어느새 28배라고 되어 있고요. 이때가 IT 요때 버블 붕괴 때였는데, 요 갈색 선은 S&P 500의 PR입니다. S&P 500의 PR이 요때 당시에 25배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가 왔을 때 10배 초반까지 빠졌었네요, 보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올라서 S&P 500의 PR은 지금 22배 하고 있죠. 바로 21년도에 주가 빠질 때 이때는 23배까지도 갔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고, 지금 M7의 PR은 이 팬데믹 때 한 45배까지 갔다가 확 빠졌다가 이때가 22년이죠. 22년도에 20배까지 빠졌다가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8배? 28배면 M7의 PR이 28배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다, 그죠? 요 IT 버블 붕괴 때 나스닥의 PR이 170배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S&P 500도 연말 기준으로 했을 수도 있는데 S&P 500도 한때 40배까지 PR이 갔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이게 연말 종가 기준으로만 표기를 하면 연중 픽아웃 했을 때 데이터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M7 매출 증가율도 둔화세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 초록색이 M7이고요.
그리고 갈색이 M7 매출액 증가율인데, 주가는 이 초록색이 주가 지수인데 M7에 주가는 이번에 확 빠졌다가 다시 이렇게 다 올라왔어요. 근데 M7의 매출액 증가율은 이렇게 쭉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그래프를 가져오셨네. 보세요.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있을 때 이 그래프가 이 좌표를 처음으로 만든 게 데카르트잖아요. 이 데카르트가 이 좌표를 만들면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의 숫자를 보면 이 변화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 좌표로 형식으로 이제 표기하다 보니까 변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변화에 또 기울기 개념이 미분이라고 했잖아요. 변화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 봤을 때 변화율, 매출액 증가율 자체가 많이 빠졌습니다. 보니까. 그렇죠? 이때 21년도에도 변화율이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주가가 나중에 피크아웃 쳤네요. 이번에도 지금 증가율, 매출액 증가율은 먼저 빠지고 있는데 주가만 올라가고 있네요. 중요한 거 봤다, 그죠? 제가 경제, 노동, 이런 실업률, 이런 매크로 데이터도 보지만 결국은 우리가 경제에 투자하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과 매크로를 같이 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이 매출액 증가율도 이렇게 빠지고 있네요. 요거는 나중에 제가 좀 캡처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거품을 논하기에는 일러 투자 멈출 생각 없는 빅테크. AI 거품론이 불거지면서 S&P 500에서 IT 섹터를 따로 모아놓은 이 대형 기술주 지수 SPLRCT는 최근 하락세로 돌아섰다. 월가의 투자 심리를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는 최근 한 달 전 72에서 56으로 급락했고요. 요거는 CNN, FN 들어가 보면 Fear and Greed 인덱스 나옵니다. 그죠? AI 관련 비관적 소식이 쌓이면서 고점 부담을 느끼던 투자자가 매도에 나선 뜻인데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등 M7을 제외한 고평가 종목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AI 버블의 논란이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 AI 투자 열풍이 1990년대 말 닷컴 버블과 유사하다는 샘 알트만의 주장이 틀린 말도 아닌데 닷컴 버블을 예견했던 이 하워드 막스 오크트리 캐피탈 회장은 지난 8월 13일 투자자에게 보낸 메모에서 M7을 제외한 S&P 500기업 493곳의 평균 주가 수익 비율 PER은 22배로 역사적 평균을 크게 웃돈다고 지적을 했고요. 닷컴 버블 붕괴 직전에 25배에 거의 근접한 수치다. 그러면 아까 그 표가 이 M7을 제외한 거였나요? 잠깐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S&P 500 PER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M7을 제외한 PER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이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트의 창업자 레이 달리오 역시 올해 초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현재 월가 사이클은 1998년에서 99년 닷컴 붕괴 직전과 매우 유사하다면서 세상을 바꾸고 성공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한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과 투자가 성공하는 것을 혼돈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이런 건 맞는데 투자는 또 별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토르스텐 슬로그는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AI 붐이 1990년대 인터넷 버블을 뛰어넘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표가 뭐죠? 시장 우려와 달리 설비 투자를 늘린 빅테크.
캐펙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고 여기서 합계입니다. 요거는 합계. 그리고 단위가 억 달러고요. 억 달러입니다. 억 달러. 그러면 지금 요게 291.3 29빌리언 정도 된다 그죠? 291억 달러. 그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조가 넘는다 그죠? 이게 분기네요, 분기. 1, 2, 3 아니에요. 예, 분기입니다. 분기 단위로. 그리고 오른쪽 편은 22년 11월에 시작된 AI 붐은 여전히 초이쁘다 라고 또 되어 있고, 처음에 22년 11월에 생성형 AI가 나왔었고, 그죠? 그 다음에 멀티모달 AI 모델, 이게 이미지 동영상 이런 거를 다양한 콘텐츠를 생성해 주는 거고요. 그 다음이 지능형, 지금이 현재가 요 단계네요. 지능형 웹 에이전트, AI 에이전트 이런 얘기 많이 나옵니다. 간단한 웹 작업을 대신 처리해주고 인간처럼 컴퓨터와 웹을 다루는 AI이고요. 자, 28년, 30년으로 가면 에이젠틱 AI, 스스로 행동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AI 수행 비서가 나오고 AGI 시대가 된다는 거죠. 네, General Intelligence. 그 다음에 피지컬 AI. 이 피지컬 AI가 가상 공간에서 현실 공간으로 전환이 되고 로봇 자율주행차 스마트 팩토리 이런 세상이 2030년 후에 오기 때문에 지금은 요 단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알트만의 계산된 발언인가? 샘 알트만의 발언을 뜯어보면 현재 시장 반응이 과도하다고 평가할 만한 부분도 있다. 일단 그의 경고 대상은 AI 패러다임 전체를 향한 게 아니고 일부 AI 스타트업의 과도한 밸류에이션을 지적했을 뿐인데, 몇몇 AI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은 말도 안 되고 이걸 인세인하다라고 했군요. 비이성적인 수준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실 과대평가 기업은 걸러내고 경제적 혜자를 가진 기업을 선별해야 한다는 취지이고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말도 안 되지 이럴 때 ridiculous 많이 쓰죠. 그 트럼프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ridiculous 하고.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 이 insane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친 거지 이런 거죠. 자, 시대를 흔들 새로운 패러다임을 진실의 조각에 비유하면서 현재 AI 시장이 처한 상황을 과거 닷컴 버블 때와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돌이켜보면 인터넷은 분명한 패러다임이자 확실한 가치가 존재하는 진실의 조각이었지만 일부 사람들이 지나치게 흥분해서 과열돼 버블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AI 패러다임은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이를 둘러싼 거품이 존재한다는 설명이고요. 앞서 일부 AI 스타트업 밸류에이션을 지적한 것과 동일한 논리입니다. 자,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게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한 종목 미래세 애널리스트는 AI 버블 논쟁 보고서에서 샘 알트만의 고백은 패배 선언이 아닌 계산된 선전포고라고 했는데, 이번 메시지는 명확한 이중구조로 단기적으로 옥석 가리기가 진행돼서 수많은 추격자가 도태될 것이라는 의미이고, 실제 주요 분석 기관들은 AI 스타트업 80%가 향후 3-5년 내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샘 알트만의 발언은 강력한 자신감 표출로 판단을 한다고 덧붙였고요. 샘 알트만이 이 거품론을 주장한 동시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는 점도 이 같은 주장의 근거입니다. 그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인프라 구축 건설에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본시장에서도 계산된 발언이라는 판단에 고개를 끄덕였는데, 한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오픈 AI 역시 최근에는 스타트업 지분 투자나 M&A에 적극적인 편이라면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봐도 AI 스타트업 시장에
전체적으로 밸류에이션 거품이 껴있는 단계라면서 오픈 AI 역시 이 때문에 투자 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 이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오픈 AI가 스타트업 인수에 나섰으나 실패한 점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는데 지난 4월 AI 코딩 스타트업인 이 윈더서프 M&A를 계획했다가 30억 달러 투자 의사를 밝혔지만 가격 차이 때문에 무산됐고요. 결과적으로 윈드서퍼는 경쟁사 구글 딥마인드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은 논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22년 11월 오픈 AI가 처음으로 챗GPT 공개를 한 게 AI 패러다임의 시작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AI 패러다임은 시동을 건 지 3년이 채 안 된 상태라는 거죠. 문남중 애널리스트는 과거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 지속 기간은 각각 18년과 15년 정도라면서 현재 3년 된 AI 혁명 지속 기간을 감안하며 AI 버블을 논하는 건 시기상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최근 25년 동안에 이 온라인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주 초창기 때, 그때 99년, 2000년도에 수익도 안 날 때, 네, 그럴 때 너무 거품을 만들었다가 박살이 나죠. 박살나면서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많이 상장했다가 많이 없어진 회사들 많고 야후도 많이 안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구글, 한국에서는 네이버, 예, 그렇게 옥석 가리기가 되면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초기에도 얼마든지 거품이 끼면 이 박살나는 구간은 나오긴 합니다. AI 거품론 근거로 떠오른 이 MIT 보고서를 두고도 부정적인 면만 강조돼서 거품 논란이 불거졌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보고서를 보면 생성형 AI를 구독 중인 기업은 40%에 불과한데 업무에 활용 중인 직원은 전체 90%이고 직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라도 LLM을 쓰고 있다는 거죠. 불과 2, 3년도 안 된 AI 붐이 얼마나 빠르게 산업 현장 실무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습니다. 빅테크가 여전히 뭉칫돈을 쏟고 있다는 점도 AI 거품론을 반박하는 근거이고요. 대부분 빅테크가 올해 실적 발표 자리에서 이 캐펙스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예년과 달리 실질적 수요 증가로 인한 불가피한 설비 투자 확대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메타인데 AI 조직 개편 가능성이 전해지며 AI 거품론에 불씨가 됐지만 설비 투자 가이던스는 상향했습니다. 메타는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이 연간 설비 투자 가이던스 하단을 기존 640억 달러에서 660억 달러로 올렸고요. CFO인 수잔 리는 지금은 AI 미래를 위해 본격 투자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알파벳도 설비 투자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750억 달러에서 850억 달러로 높였고 클라우드 제품과 AI 서비스 관련해서 빠르게 늘고 있는 수요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고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300억 달러로 이 설비 투자 가이던스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시장 컨센 237억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에이미 후 CFO는 무작정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다. 이 백록 일종의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책정된 금액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요 증가로 투자 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뒤에가 참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다, 그죠? 예, 마이크로소프트만 하더라도 그 클라우드가 있잖아요. 이 AI 클라우드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정도 투자 안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구글에서 순다르 피차이였나요? 이게 오버 캐파가 되더라도 안 하면서 뒤처지는 위험보다는 이 약간 오바다 싶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수요가 이렇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태인 거죠. 자, AI 거품의 최대 피해주는 팔란티어라고 또 되어 있는데 뭔 얘기인가 싶습니다. 정시에서 AI 거품의 최대 피해주는 온톨러지네요. 떨러지가 아니라 온톨러지로 잘 알려진 팔란티어인데, 온톨러지는 정부기관이나 기업 내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의 맥락 있는 구조로 통합해서 그 위에 판단 기준과 규칙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AI 툴입니다. 시트론 리서치가 아까 PSR 17배 적용했을 때 $40에 불과하다라고 하고, 이 보고서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죠. 근데 증권가에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는데, 한 종목 애널리스트는 오픈 AI와 팔란티어를 비교하는 건 표면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지만 팔란티어 사업 본질을 완전히 오독한 피상적 비교라면서 저도 약간 그 생각을 하긴 했는데요. 시트론은 온톨러지 개념을 간과한 데다가 최근 폭발적으로 증명된 재무적 체질 개선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고 딱 잘라서 말을 했군요. 오픈 AI는 생성형 AI 모델, API 플랫폼이고, 팔란티어는 빅데이터 머신 러닝 회사이다. 이는 마치 범용 엔진인 오픈 AI와 엔진을 탑재한 탐사 로봇을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구조적 미스매치라고 했고요. 온톨러지는 대중적 확산이 중요한 LLM과 달리 몇몇 기업이나 정보 시스템에 한번 뿌리 내리면 교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강력한 락인 효과를 창출한다라고 했습니다. AI라는 거대 카테고리만 동일할 뿐 사업 본질은 전혀 다른 만큼 별도 밸류에이션 평가 방식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시트론의 팔란티어는 정부 매출 의존도가 높다는 지적을 두고도 낡은 프레임이라고 반박을 했고요. 2분기 팔란티어의 상업 부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3%나 폭증을 했고요. 정부 매출과 이제는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마진율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 Rule of 40 지표를 반박 근거로 제시했는데, Rule of 40는 빠르게 성장하는 테크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을 동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지표이죠. 기업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수익성 마진, 이 조정 영업이익률을 합한 값이 40%가 넘어서면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팔란티어는 94점이 나옵니다.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률을 다 합쳐버리면 매출 성장률이 50%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44% 이렇다는 말이죠. 94점으로 경이로운 수치이고,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성과로 팔란티어 사업 모델이 강력한 영업 레버리지를 통해서 본격적인 스케일업 국면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한 종목 애널리스트 이 리포트 한번 찾아서 읽어봐야 되겠다, 그죠? 자, 기분 좋은 뉴스인데, 세가가 부른 아파트 로제, K-팝 최초로 미 MTV VMA 올해의 노래를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K-팝의 새로운 역사를 로제가 쓰고 있는데, 미국 4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5 MTV 비디오 뮤직 어워드에서 K-팝 아티스트 최초로 올해의 노래상을 받았군요. 그러면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런 건 아니었나 봐요. 그죠? 로제의 아파트는 한국의 술 게임을 소재로 한 곡인데, 세계적인 팝스타인 이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했고, 지난 10일 공개 이후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백에서 3위, 영국 오피셜 차트 탑 100에서 2위까지 올랐습니다. 올해의 노래 부문 후보로는 K-팝 가수 최초로 이 21년에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가 오른 바가 있는데, 로제의 이번 수상은 K-팝이 주류 음악 시장의 청취자를 사로잡는 이 보편적 장르로 자리 잡았다는 점을 방증했습니다. 자, 로제는 수상 소감을 통해서 믿을 수 없다, 가장 먼저 믿어주고 도와준 이 브루노 마스에게
감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을 12년 전 가수의 꿈을 키우던 16세 나에게 바친다. 제가 오늘의 예술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꿈을 제 안에 불어넣어 변화를 만들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K-팝은 총 4개의 트로피를 챙겼고요. 로제를 비롯해서 이 블랙핑크가 올해의 그룹, 캐츠아이가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 상을 수상했군요. 특히 K-팝 그룹의 의미 있는 수상이 눈에 띄었는데 로제가 속한 이 블랙핑크는 올해의 그룹상을 받았고요. 2년 만에 올해 블랙핑크가 완전체로 뭉쳐서 신곡 뛰어 점프를 낸 뒤 월드 투어를 이어가고 있고 이번 수상으로 블랙핑크의 저력을 입증했습니다. 같은 그룹의 리사도 트로피를 들어올렸는데 리사는 도자켓과 레이와 협업한 Born Again으로 올해에도 MTV VMA 베스트 K-팝 부문 트로피를 챙겼고 이번이 벌써 3번째 수상이라고 합니다. 하이브의 글로벌 그룹 캐츠아이도 터치로 올해의 푸시 퍼포먼스 상을 받았네요. 근데 제가 이 기사를 가져온 이유가 요 대목 때문이에요. 자, 수상 소감 한번 보세요. 12년 전 가수의 꿈을 키우던 16세의 나에게 바친다. 제가 오늘의 예술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그 꿈을 제 안에 불어넣어 변화를 만들어준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고 했는데 12년 걸렸잖아요. 물론 이제 블랙핑크가 이미 대단한 이 스타 아이돌 그룹으로 된 게 벌써 몇 년이 많이 지났지만 이 16살의 나이에 정말 존경스러워요. 예, 저 같은 경우에 이 질풍노도의 시대를 겪을 때 얼마나 이 반복된 성실함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아까 그 댓글처럼 이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이 연습생 시절에서 포기하는 아이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주식하는 분들 나는 12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봤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하면 반드시 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대로 된 방법으로. 그 제대로 된 방법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라는 걸 해결해 드리려고 저희가 인턴십도 하고 있고 뭐 기초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지금 모닝 브리프나 이 웜의 신막 보시면서 나도 그래 12년은 일단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요. 기사가 2개나 남았네요.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로봇주가 꿈틀한다. 네. 한동안 조용하던 로봇주에 시장에 관심이 몰리는데 이 노란봉투법 수혜주로 분류되면서 이고요.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 등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해당 법 통과로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신규 채용을 줄이는 대신에 위험 회피를 위해 산업용 로봇 배치를 늘리거나 자동화 기계 설비 투자를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로봇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습니다. 네. 에버랜드 가을 축제 기간 AI 보행 기능을 탑재한 사족 보행 로봇이 국내 최초로 프레이드에 참여하군요. 야,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가면 그죠? 시간에 맞춰서 이 프레이드가 진행되는데 앞으로는 다 이래 로봇으로 바뀌겠다 그죠? 사람하고 거의 똑같이 생긴 로봇이 나와서 나중에는 하겠죠 또. 자, 그러면서 뭐 어떤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적혀 있는데 기업은 그런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에이, 그 로봇에 뭐 이래저래 가지고 그거 3천만 원 드는데 그냥 사람 쓰면 300만 원 드는데 사람 써 했다가 이런 여러 가지 입법이 되고 하면서 거기에 따른 코스트가 야, 이거 300이 아니라 3천, 4천이 될 것 같은데 하면 한 번 투자 3천을 해서
이게 낫다. 그게 우리가 식당 가보면 키오스크 이제 다 달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홀에 계신 분들이 많이 서빙하는 분들이 주는 것처럼 아마 똑같은 효과를 아마 가져올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오히려 노동자의 일자리를 또 줄이게 되는, 그게 이 경제가 우리가 보면 어떤 법이 나왔다고 해서 그 법대로 이래 되지가 않는 게, 경제가 살아서 이런 법에는 또 이렇게 대응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막 유기적으로 막 이렇게 변하거든요. 기업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응하고, 네,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데 라는 걸 가장 알기 쉬운 게 또 주식시장입니다. 네, 밑에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한국 전기차 시장 캐즘 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판매량이 48% 늘었음에도 보급 목표 못 채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국내 전기차 시장의 신차 효과를 앞세워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한동안 제기됐던 수요 둔화 우려에도 국산과 수입차 모두 성장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1월에서 8월 국내 전기차 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국내 전기차 판매량이 24,400대인데 올해 4월 이후 5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지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14만 2,500대 정도 되는데, 지난해 연간 실적이 전체가 14만 6천 대였음을 감안하며 9월 중에 작년 실적을 넘어설 전망이고요. 월 평균 2만 대의 판매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연간 신규 등록 20만 대 돌파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신차 효과인데, 올해 5월 국내에 출시한 테슬라의 신형 모델 Y가 2만 8천 대 넘게 팔리면서 성장세를 이끌었고요. 기아 EV3와 현대차 캐스퍼 일렉트릭 등 소형 전기차도 꾸준히 판매되고 있군요. 정부 정책 지원도 주요한데, 환경부가 예년보다 빠른 시점에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올해 2월 판매량은 전년 대비해서 560%나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판매가 늘면서 정부 보조금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에 따르면 전기차 보조금은 이미 75% 이상 집행된 상태이고요. 연말 조기 소진에 따른 수요 이탈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전기차 판매는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무려 48%나 증가했고요. 전체 시장의 60.9%를 차지했는데, 같은 기간 수입 전기차도 48.6%나 증가했습니다. 제조사별로는 기아가 1등, 현대가 2위네요. 이어 테슬라, 그 다음에 KG 모빌리티, 폭스바겐, BMW. 아토3로 국내에 진출한 중국의 BYD도 1,858대를 판매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 7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수입차 중 중국 생산 전기차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9%나 증가한 4만 3천 대 정도가 판매됐고요. 전체 전기차의 30.1%를 차지하며 빠르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이 같은 시장 회복세에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 물량인 33만 대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강남훈 K카마 회장은 내수 전기차 시장 활성화가 국내 전기차 경쟁력 유지를 위한 대안이라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와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를 위해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내구재, 경기 소비재,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임의 소비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이런 경기 소비재 중에서 제일 비싼 이 자동차 중에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리포트를 읽기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판매량이에요. 실제 판매량. 그래서 최근에 판매량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캐즘에서 벗어나고 있구나라는 느낌은 듭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